안녕하세요. 김미라 상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보조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은 근육병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근육병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정특례이고 두 번째는 간병비 그리고 세 번째가 호흡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산정특례란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경우 본인 부담률을 10% 경감하는 제도이며 등록 절차는 2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은 희귀질환 헬프라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병비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매월 30만 원이 지급되고요. 지급 절차는 매월 30일까지 선정된 간병비 지원 등록자에 한해서 10일까지 청구인의 신청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간병비 신청은 헬프라인 온라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보건소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호흡기 자부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12일자 중앙일보에 희귀병에 걸린 딸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던 아버지가 딸의 인공호흡기를 꺼 숨지게 하는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이 지원 검토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4년부터 임대료를 월 7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이때 질병관리본부를 만들면서 간병비 지원도 함께 받게 됩니다. 2012년 척수손상 장애인의 호흡기 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고 이때부터 건강보험급여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2014년부터 검토가 시작되고 2015년 공표가 되는데 한국근육장애인협회에서는 이때 자부담 발생에 대한 자부담 반대 운동을 시작했죠. 인공호흡기에 대한 확대는 좋은데 그동안 안 내던 자부담을 우리가 내야 하느냐. 장애인 활동보조 자부담도 있고 다른 의료비 지출도 많은데 인공호흡기까지 내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때 저도 참여했었고요. 대안으로 자부담 발생분에 대해서 기존처럼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는 못해주고 희귀질환자에 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부담을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급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로 본인 부담금 10%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청구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보조기 구입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에 추가로 더 지원하고 소화 근육도 약해지며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특수 식이 구입비도 지원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활동보조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은 2003년도에 시작됐고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범사업을 했는데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케어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장애인 활동 보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2001년도에 일본과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동 보조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을 한버재단에서 한국장애인 DPI랑 해서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요.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으면서 혼자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 정책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보자고 시작이 되었고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계기가 2003년부터 시작되었고 2005년 12월 12일 또 부산, 경남 함안에서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장애인이 보일러가 터져 물이 방으로 흘러들어와서 그대로 봉사되었다는 기사가 뜨면서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냅니다.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드는 한국이 동사사고로 장애인이 사망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는 거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서비스는 2007년부터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부모님 곁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청년 근육장애인은 부모의 곁을 떠나서 현재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여행을 계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을 도전하면서 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활동 지원사를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나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모기 한 마리 죽일 수 없는 중증 근육장애인들에겐 활동보조사의 존재는 절실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장애인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업적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데도 갑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근육장애 아이들은 남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 꺼려합니다. 아이들이 활동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활동 보조와 당사자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는 없지만 절대 활동 보조인에게 끌려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활동 보조인 제도가 생긴 이유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예를 들어 엄마랑 수영장을 가자고 했을 때 엄마는 귀찮아서 안 해주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부모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존재하시는 분들이 활동보조사이며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데 활동보조사 분들도 개중에는 점점 친해지다 보니 그것이 일이 아니라 가족이라면서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용자인 당사자나 부모님들은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씻고 싶고 무언가를 해달라는 요구는 하는데 돈을 주고 고용한 것인데도 활동보조사가 귀찮다고 안 해준다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일러주셔야 합니다. 근육장애인들이 먹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외출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그리고 처음에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것에 아이들이 낯설지만 지금은 시작이지 앞으로 더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는 법이나 요청하는 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2002년도입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지하철에서 선로 점거, 마포대교를 무릎으로 기어서 넘어가는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면서 이명박 시장이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한벗 장애인 이동봉사대 부름콜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980년대부터 잔디회라고 하는 근육병 최초의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40, 50대 근육장애인들은 이용을 많이 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벗재단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연결을 해주고 장애인을 자기 차에 태우고 이동 서비스를 해주었던 것이 이명박 시장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을 때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게 된 거죠.
자원봉사자에서 직원으로 대체되면서 서울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에 큰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한 요금과 콜 접수 시 번거로움 등으로 좋은 제도임에도 장애인 가족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아들의 경우는 이용 1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해서 볼일을 보다가도 시간에 대해서 수시로 시계를 보아야 했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겼고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기사님들과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육병 관련 정보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보를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근육병 관련 정보는 한국근육장애인협회에 의뢰해 주시면 정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육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그리고 당사자 여러분, 근육병만 보지 말고 현재 연령에 맞는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시고 가족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늘이 내려준 시간이란 선물을 가볍게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으셔야 하고 별이며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이십니다. 감사합니다.